저는 제가 스스로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겉만 번지르하게 좋아 보이게 했지 진정한 자기 돌봄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앤드입니다. 오늘 마시다에서 제가 다뤄볼 주제는 밤 10시 이후에 좋은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저녁 9시부터 잠잘 준비를 해서 10시 전에 자기 시작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일찍 자는 게 뭔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산 지가 7년 차가 됐어요.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을 때 첫 해에는 7시 반, 8시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11시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그 1년을 보냈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니까 8시, 8시 반, 9시 반 이러다가 작년에는 거의 한 10시 넘어서 일어나는 게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프리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10시에 일어나도 내 할 일을 하루에 다 하고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해서 나의 수익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 사이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틈틈이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저를 보면서 약간 교만한 마음에 그런 미라클 모닝 이런 거를 보면서, 저거는 아침에 일어난다고 내 삶이 변한다고? 그냥 시간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오히려 피곤해서 낮에 집중도 안 되고 생산성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다,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 크리에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모닝 컨텐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건 좋으니까 한 7시, 8시 이때는 좀 일어나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알람도 맞춰놓고 다 해봤는데, 사실 이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도 그냥 1시간만 더 하자 하고 다시 자고, 또 그러면 8시, 9시 이렇게 또 결국은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늦잠을 자잖아요. 1시간, 2시간 더 잤는데 더 피곤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수면 관성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잠에서 이제 깨어난 후에는 아직 머릿속에 수면 유도 물질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대요. 더 자고 싶다 그러면서 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잠의 유혹에 쉽게 지쳐서 다시 잠드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뇌는 다시 수면 주기로 들어가는데 1시간 있다가 딱 일어나면은 갑자기 제 몸을 깨우는 거예요. 깊게 이제 잠에 들려다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우리 뇌가 더 피곤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늦어도 2시 전에는 잠이 들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1시쯤엔 잠을 자는데 제가 10시 일어나면은 거의 9시간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9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침 예배를 다니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 아침 예배가 6시 반에 시작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야지 그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5시 반에 일어나려면 늦어도 10시 전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요즘 미라클 모닝 After 50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되게 유명한 법칙이 나와요. Savers 법칙이라고. S, Silence, 침묵. A, Affirmation, 확언. V, Visualization, 시각화. E, Exercise, 운동. R, Reading, 독서. S, Scribing, 기록. 물론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 모든 걸 다 하라기보다는 내 아침 시간, 그리고 처음 일어나서의 1시간,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 나의 에너지가 가장 좋은 시간에 나를 위해서 침묵을 하고, 그리고 확언과 시각화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그리고, 그 운동을 해서 정신을 깨우고,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또 생각들을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시작을 성취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침 예배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 교회를 가면은 새벽에 아침 예배는 되게 조용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조용히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면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언같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또 시각화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으로 이제 독서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모닝 페이지로 이제 기록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잠들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헬스장에 가거든요. 이 6가지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글을 쓰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이 모든 걸 다 끝내도 9시도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 제가 9시까지 잠드니까 또 다른 또 12시간이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걸 벌써 끝내놨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오늘도 내가 해냈구나.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나는 이미 끝내놓고 이 하루를 또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좋은 날이 펼쳐질 것 같아. 이런, 항상 9시, 10시의 저의 모습은 늘 피곤하고 커피를 달고 살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은 5시 반부터 일어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활기차고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 충만해지는 이 느낌, 이게 진짜 마인드풀니스가 아닐까, 이런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침 예배까지는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이 무기력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피곤함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 9시에 자는 거,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9시에 자는 거, 전날 9시에 자서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 심지어 알람도 안 맞춰놓고 5시 28분에 눈이 떠졌어요. 늦잠 꾸러기였던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난다고?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 미라클 모닝의 이미지는 고행이었어요. 저거는 마치 스님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이거는 종교인들의 약간 수행 같은 거다, 고행길이다, 사서 고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엄두를 못 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 고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잠을 일찍 자야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9시에 잠드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보다 잠드는 게 훨씬 쉽고 심리적으로도 더 그게 편안하고 좋은 거잖아요. 자는 걸 좋아하지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새벽 기상이 고행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내가 늦게 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날에 늦게 자고 스마트폰 보고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심리학에는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는 게 있어요. 낮 동안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던 사람들, 상사 눈치 보고 싫어하는 공부하고 감정 노동하고 하기 싫은 일 하고, 그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밤에 늦게 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 마시다 영상에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2, 3년 정도 무기력증을 앓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 업이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또 돈을 벌어서 우리 팀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내가 약속한 일들을 또 해야 되고, 나는 무기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 피곤함을 숨겨야 되고 밝고 활기차고 그런 나를 만들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보복성 취침 미루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이번에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좋은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였어요. 하와이 매뉴얼 마더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드가 있는데, 그 주인공 테드가 나와요. 그 테드가 이제 자기 딸이랑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 테드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Nothing good happens after 2 a.m. 새벽 2시 이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뒤에 한 생각들은 다 바보 같은 생각들이다. 그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밤 10시 이후에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을 돌이켜보니까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거든요. 요리도 해먹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잘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밖에 그때 나가면은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날 친구가 없어. 그러면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뭐 볼까 찾아보다가 또 심심하니까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 이러면서 또 혼자 또 술을 마시고, 그러면 또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게 되고, 그럼 그 다음날 또 피곤하게 되고, 다 보상심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막 뭔가 자취의 특권, 혼자 사는 사람의 낭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다 보상 심리더라고요. 내가 낮 동안 힘들게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 낮에 막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보상. 이거를 인정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밤 9시에는 아직도 밖에는 시끄러워요.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온라인상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나 혼자 괜히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어디 갈 데 없을까? 누구 부를 사람 없을까? 만날 사람 없을까? 결국 12시, 1시 넘어서 막 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누구랑 얘기하다가 늦게 잠들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해지고 그럼 그 날도 더 큰 보상을 또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9시에 자기 시작하니까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정리하면 벌써 9시가 돼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공허할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잘 준비해야 돼. 공허하고 뭐 이런 보상을 찾을 새가 없어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9시만 되면 벌써 피곤해지고 눈이 감기더라고요. 또 잡생각도 없어지고 바로 이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밖이 막 활발한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거랑 세상 밖이 고요하고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9시부터 2시 그 늦게 자던 이 시간을 새벽으로 돌린 거죠.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보면은 세상은 고요하거든요. 그때는 전혀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지가 않아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거장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일기처럼 쓰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데 왜 아직도 이불 속에 꾸물거리고 있는가. 이 세계를 통치하던 이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조차 이 늦잠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끝내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죠. 네가 이렇게 잠만 자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일어나라. 이건 단순히 이제 늦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론적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이거를 읽으면서도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무기력증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계속 늦잠을 자던 이유는 그 나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를 내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었구나. 어차피 일어나서 하는 건 똑같은데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던 거구나.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려고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 알람을 보고 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 했던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매일매일 늦잠을 자고 못 일어난 시간들을 보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실패감을 계속 느끼면서 아침을 보냈던 거죠. 제 무의식 속에서. 근데 잠을 아예 일찍 자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5시 반에 일어나는 나를 보면서 와, 오늘도 해냈다.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 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야기 듣고 설교 듣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또 충만해져 돌아오고 또 나를 위한 요리를 해먹고 운동을 갔다 오면은 또 뜻깊은 또 아침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나에게 완전 썼으니 또 이 승리감, 이 행복감으로 또 남은 일들을 또 잘 마무리하고 얼른 오늘 밤에도 일찍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 고행이나 수련 같은 거, 아주 힘든 일, 저걸 하면 되게 피곤해지고 나랑 안 맞고 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 같은 거였다면은 지금의 미라클 모닝은 일찍 자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떠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승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 이렇게 정의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네가? 진짜? 웬일로?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5시에 자면 잤지 5시 반에 일어나는 저를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함도 쓸쓸함도 외로움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나는 9시에 잠이 드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안에 좋은 것들로만 채우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침 예배를 택했지만 나는 종교가 없는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 After 50 요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접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미라클 모닝을 할 때 하면 좋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 그리고 전 또 좋았던 게 자기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진정한 자기 돌봄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자취도 오래 했고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자신만만했거든요. 아니었어요. 로망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들로 겉만 번지르하게 좋아 보이게 했지, 진짜 내 속,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진짜 나의 자기 돌봄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아침 예배 말고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저런 것도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이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근래에 추천했던 것 중에 이것만큼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줬던 게 없는 것 같아요. 9시에 자는 거. 혹시 뭐 무기력증,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결핍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한번 9시에 주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And all the things I didn't say, there's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standing tall with all my